지금의 라이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손꼽는 최고의 미드필더입니다. 하지만 이런 라이스도 한때는 늘 방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던 유소년 중 한 명이었죠. 그 이야기는 놀랍게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도 아스날도 아닌 첼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라이스는 언제나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데뷔할 그날만을 꿈꾸던 유소년이었죠. 하지만 그 꿈은 너무 일찍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14살의 라이스는 그 누구보다 영리하고 근성 있는 선수였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아이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많이 뒤처지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 그 무렵 첼시는 결국 라이스에게 방출 통보를 건넸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응원하던 클럽에서 쫓겨났다는 건 어린 라이스에겐 정말 큰 충격이었죠. 그리고 그때 라이스를 오랫동안 지켜본 또 다른 클럽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였습니다. 라이스의 방출 소식을 듣자마자 클럽은 재빨리 움직였고 결국 그를 데려오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의 시간도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체격적인 한계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고 더 나아가 클럽은 라이스의 포지션을 어디로 봐야 할지 확신이 없었죠. 당시 클럽 내 최고 유망주라고 평가받던 리스 옥스포드가 센터백의 주축이었고 그렇다고 라이스가 좋은 미드필더로 성장할지 확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로 인해 클럽은 선뜻 그에게 프로 계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동료들이 하나둘씩 프로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뿐. 그리고 그 시점부터 라이스가 가진 진짜 재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무기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어떤 어려움도 버텨내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강한 멘탈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7년 5월 마침내 그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이루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16-17 시즌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라운드. 이날 경기 종료 직전 18살의 라이스는 자신의 첫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비록 잠깐이었지만 첼시에서의 방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의 불안, 이를 극복하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했던 나날들. 이는 그가 지나온 모든 시간을 증명해주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해머스의 팬들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 41번의 유망주가 훗날 클럽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선수라는 사실을 말이죠. 시간을 되돌려 1965년 5월 19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날 웸블리 스타디움에서는 유러피언 컵 위너스컵 결승전이 열렸고 우승을 차지한 클럽은 바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였죠. 그리고 트로피를 가장 먼저 들어올리고 있는 이 선수는 해머스의 전설이자 영구 결번으로 지정된 바비 무어입니다. 그는 클럽의 주장으로서 구단의 첫 메이저 트로피인 FA컵에 이어 첫 유럽 대항전 트로피까지 팬들에게 안기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무어가 이끈 컵 위너스컵 우승을 끝으로 그들이 유럽 대항전에서 다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일은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와 반세기라는 시간이 흘러 유망주였던 라이스는 해를 거듭할수록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18-19 시즌엔 아스날을 상대로 프로 첫 데뷔골을 넣기도 했고 그 다음 시즌인 19-20 시즌엔 숨막히는 강등권 싸움에서 사투를 벌이기도 했죠. 특히 첼시와의 리그 경기를 앞둔 32라운드에선 설상가상 클럽의 주장이던 노블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해머스를 이끌 새로운 주장이 필요했는데 모예스 감독이 선택한 그 적임자는 바로 21살의 라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클럽은 첼시를 3대2로 잡고 소중한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었죠. 이처럼 라이스는 클럽 내에서 여전히 어린 선수였지만 나이에 맞지 않게 이미 팀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었고 그 존재감에 걸맞은 목소리를 내는 선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2-23 시즌을 앞두고 원클럽맨 주장인 노블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클럽의 새로운 주장 완장은 라이스가 차게 됐죠. 그리고 라이스는 그 주장의 무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주장이 이끄는 해머스는 새로운 유럽 대항전인 컨퍼런스 리그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다시 한번 정상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2023년 6월 아득히 멀게만 느껴졌던 그 트로피가 다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직 우승을 위해 해머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결연한 모습으로 결승전에 나섰죠. 그리고 경기는 종료 직전까지도 1대1이라는 팽팽한 스코어가 이어지고 있었고 바로 그 순간 후반 89분 마침내 그 균형의 추를 깨버린 쪽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였습니다. 파케타의 패스를 받은 보원이 마무리하면서 무려 58년 만에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날 밤에 울려 퍼진 함성 속에서 또 다른 한 장면이 자연스럽게 겹치고 있었습니다. 1965년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무어가 클럽의 첫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들어올리던 그 모습. 그렇게 무어가 남겨놓은 전설적인 유산은 반세기를 지나 라이스의 손끝에서 다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잠시 주제를 바꿔 이번엔 국가대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라이스의 뿌리는 아일랜드였습니다. 조부모가 아일랜드 코크 출신이었고 그 역시 아일랜드 뿌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동시에 라이스는 런던 남부에서 태어나 자랐고 자신을 영국인이라고도 느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 청소년 대표팀은 단 한 번도 그를 뽑지 않았죠. 반면 아일랜드는 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17세 이하부터 21세 이하까지 연령별 대표로 꾸준히 뛰었고 심지어 성인 대표팀에서도 3경기를 소화했죠. 하지만 2019년 라이스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국적을 아일랜드에서 잉글랜드로 변경한 것. 두 나라 사이엔 오래된 감정의 결이 존재했고 그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더 큰 반응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죠. 아일랜드 팬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배신자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잉글랜드는 아일랜드와의 네이션스 리그 경기를 위해 더블린 원정을 간 적이 있었죠. 그리고 한동안 잊힌 줄 알았던 감정들이 다시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에는 라이스의 얼굴과 함께 뱀이 돌아왔다라는 조롱 섞인 걸개가 걸렸고 경기 내내 그에게 야유를 쏟아내고 있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바로 라이스였습니다. 더 나아가 잉글랜드는 그의 골에 힘입어 무려 60년 만에 아일랜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비록 라이스는 세레머니를 하진 않았지만 그와 아일랜드 사이의 감정은 여전히 복잡했고 여전히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죠. 라이스의 합류는 말 그대로 중원의 핵심을 손에 넣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유로 2020, 2022 카타르 월드컵, 그리고 유로 2024까지 그는 이 3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무려 모든 경기에 선발로 출전하며 자신이 선택한 길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었죠. 그리고 라이스는 이제 더 큰 꿈을 품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잉글랜드의 주장원장을 차는 것. 그 목표가 언제 다가올지는 알 수 없지만 라이스는 조금씩 그 자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라이스도 한때는 과대평가된 선수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부 패널들은 그가 미드필더보다 수비수로 뛰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정도로 포지션 논쟁도 있곤 했죠. 그러나 라이스는 자신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비수라고요? 그건 웃기는 소리죠. 저는 절대 센터백이 아닙니다. 제겐 후방에서만 뛰기엔 너무 많은 능력이 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처럼 라이스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홀딩 미드필더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여름 그에 걸맞은 1억 50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떠나 아스날로 이적하게 되죠. 하지만 이곳에서도 또다시 라이스의 포지션을 두고 때 아닌 논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센터백과 미드필더가 아닌 6번 미드필더와 8번 미드필더의 자리를 두고 말이죠. 이 논쟁은 2024년 1월 두바이에서 진행된 훈련 캠프 이후 아르테타가 라이스에게 6번 역할보다 더 높은 위치인 8번 역할을 맡기면서 시작됐습니다. 라이스는 지금까지 줄곧 홀딩 미드필더로 뛰어왔고 본인이 6번 위치에서 가장 잘하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르테타는 그에게 너는 득점 능력도 있고 동료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줄 능력도 충분하다 라고 말하며 그의 또 다른 재능을 깨워주기 위해 새로운 역할을 맡긴 것이죠. 물론 이적한 첫 시즌부터 새로운 포지션을 익힌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라이스는 놀라운 속도로 그 역할을 명확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진화는 결국 가장 큰 무대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모두가 자신을 주목하게 만드는 극적인 경기가 필요하곤 하죠. 그리고 라이스에게 그런 경기는 바로 레알 마드리드와 맞붙은 24-25 챔피언스리그 8강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 2차전 내내 그의 퍼포먼스는 말 그대로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순간엔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끊어내더니 또 어느 순간엔 아스날의 공격을 이끌고 있었죠. 심지어 이 두 경기에서 기록한 인터셉트 5회는 양팀 모든 선수 중 최다였고 유효 슈팅 4개 역시 공동 최다였습니다. 거기에 경기의 균형을 깨는 환상적인 프리킥 2골로 3대0 승리를, 이어진 2차전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클럽을 4강으로 이끌었죠. 이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라이스의 포지션을 둘러싼 논쟁은 사실상 필요가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6번이냐 8번이냐가 아닌 공격과 수비, 템포 조율까지 모든 영역을 소화하는 말 그대로 완성형 미드필더로 진화하고 있었죠. 영상 업로드 기준으로 25-26 시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프리미어리그 1위를 달리고 있죠. 과연 그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렸듯 아스날에서도 리그 우승, 더 나아가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이뤄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데클런 라이스 이야기였습니다.